안녕하세요. 솔리공동체 이성용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거의 매일 듣는 말이 있죠. 엄마, 나 심심해. 놀아줘. 어떤 분들은 그 말 때문에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시던데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거의 매분 매초 계속 놀아달라고 하니까요. 네, 이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는 놀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아줬어요. 근데 계속 더 하면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빠, 엄마도 참 힘들죠. 아이가 아빠 심심해 하면 이게 알게 모르게 죄책감이 들거든요. 아이랑 놀아주지 않으면 왠지 나쁜 아빠가 될 것 같은 생각?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 생각에 충분히 놀아줬어도 아이가 계속 심심하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부부는 자녀가 심심하다고 할 때 때론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더 놀고 싶구나. 근데 말이야, 심심해도 괜찮아. 그거 알아요? 심심한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해가 하나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심심한 상태로 두는 일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아주는 일이 자녀 양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때로 아주 진지하게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누구야, 너는 말이야,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다. 아이한테 그런 말까지 해주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의외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상당히 슬픈 일이에요. 숙제 다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런 세팅에서는 결국 자녀는 놀기 위해 숙제를 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것이 놀이인 겁니다. 좀 아쉽습니다. 물론 노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쉬고 놀고 해야 할 때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어떤 아이의 삶에서 놀이 자체가 가장 큰 목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건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심심하게 두는 일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녀가 나 심심해 할 때 저희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 심심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너의 할 일을 찾아보렴 하고 자녀를 자기의 그 심심한 상황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뒤에 붙인 말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심심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가서 너 혼자 놀아가 아니라 가서 너의 할 일을 찾아봐라 였어요. 자녀에게 가서 놀아 하면 정말 가서 놉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노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서 너의 할 일을 찾아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못마땅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부모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서 할 일을 찾아보라고 하고 그 자녀를 심심한 가운데로 돌려보내면 그 자녀가 결국 자기의 할 일을 찾아냅니다. 어떤 아이는요, 동생이랑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맡은 집안일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 자녀들 중에는 할 일을 하라고 했더니 혼자 가서 기도를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참 재밌죠? 아니면 그냥 그 심심함 가운데서 뒹굴뒹굴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좋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심심함이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심할 때 뭔가 창의성이 발휘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심하니까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슨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스케치북을 가득 채우는 꽉 찬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는 거예요. 작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책상에 앉아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써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빠 엄마에게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제가 시 썼어요. 소설이에요. 읽어보세요. 정말 멋진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과 자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있고 또 중간중간 계속해서 놀고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좋은 교육이 일어나려면 어떤 여백의 묘미를 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 심심함을 선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